제가 네, 알겠습니다. 예,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이게 뭐 내용이 쟁점이 워낙 많아서요.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따라가면서 순서대로 해서 좀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논의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단 문제의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적 남용의 본질은 수사 개시에 있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만 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 요소는 수사 종결권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수사 개시를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면 검찰적인 남용이 그러면 방지되는가라는 주장은 사실 최근에 등장한 주장이에요. 저는 이걸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전제가 들어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논의의 가장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검찰은 우월한 기관이고, 그리고 여전히 검찰은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전제다라는 게 깔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요. 특히 중수청에 대한 장치들이 있는데,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기관이 필요하고 그 외부 통제 기관의 역할은 검찰이 해야 된다는 전제가 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에 대한 외부 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건 이 종전에 있었던 항구제한고라는 자체적인 그런 검증 기구만 존재를 하고요. 사실 재정시청이나 아니면 검찰이 만약 보안수사권을 준다면 보안수사까지 포함하는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외부 통제, 어떻게 외부적으로 실질적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없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경찰이 수사나 경찰의 권한과 검찰이 만약 수사를 한다면 보안수사라도 수사의 권한, 수사와 그 권한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공수처법은 현재 이대로 가면은 기존과 동일한 규정으로 갈 겁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비가역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같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 윤석열 같은 검찰 주의자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만약 가역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 되돌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제로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되돌리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비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절차적 지배와 공소청이 중수청에 대한 절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절차적 지배를 한다는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개시되면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직무집행에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수청장이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명권자에게 교체 임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 임명을 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실은 수사 도중에 검사가 개입해서 너 수사하지 마, 그리고 수사관 바꿔 라고 하는 건 사실 아주 강력한 권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금방 검찰이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외부 통제가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자기의 예를 들어 보안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공소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것이 경찰이 보기에 또는 중수청이 보기에 부적절해 보여요. 그러면 중수청장을 통해서 검사 교체하세요라고 하면 교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을 검찰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둘이 지금 서로 사모하는 거나 동등한 견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게.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검찰에게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 검찰개혁이 처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경찰에는 그런 역량이 없다라는 그런 전제가 지금 계속 관철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았어요. 제가 찾아보니 제 기억이 맞는지 기사를 확인하기 중요한 자리라서 제가 이제 한경 2022년 5월 1일자 기사를 찾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검찰 1년 6개월 시한부 수사권만 남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여기 다 국회의원들 계시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애초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특수한 범죄, 어려운 범죄는 검찰이 해야 되니까 검찰이 더 잘하니까 경찰이 수사역량이 올라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에게 특수수사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 주장이 먹혔기 때문에 일부 범죄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1년 6개월여가 나온 게 제가 이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1년 6개월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 후에는 다시 법을 바꿔서 완전히 이거를 뺐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분리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검찰의 역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동안 1년 6개월 이상 되는 훨씬 몇 년의 기간 동안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역량이 안 올라갔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수사가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경찰은 검찰보다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라는 생각 자체도 검찰 우회적 사고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더 강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사권 중수권의 수사청 수사권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수청법 4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광고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 규정대로라면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제 8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8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7호까지의 직무와 범죄 수익 관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국제사법공조법을 보면요. 수사에 관련한 권한들이 전부 검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사실은 개정한다는 전제로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구석구석에 실제로 검사가 실제로 직접 수사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넣은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8호를 유지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8호도 그렇고 9호는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란 말이 있는데 법령은 시행령도 포함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규정만으로도 범사에게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시행령 정치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 과정에서 언급을 했는 법령이라 하지 않고 적어도 그럼 법률로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추진단에서 법령으로 다시 관철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권을 다시 가져올 충분히 사실 시행령 정치를 통해서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얘기가 길어져서 3당 구조 부분 많이 써놨는데 3당 구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등검찰청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은 매우 오래전부터 등장을 했고요. 제 기억이 맞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검찰개혁위원회에서부터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김 합니다. 변호사님, 그 내용은 이미 이제 기조발제를 하실 때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반론 위주로 좀 하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예. 어쨌든 참고 제안고는 검찰의 자체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3단 구조의 문제점이 뭐냐면 검찰이 한 번 정도는 하도록 하고 그 이후 절차는 재정시청이나 아니면 다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적합하거든요. 근데 사실 3단 구조를 유지시키는 이유는 고등검찰청을 유지를 하고요. 나아가서 법원과 검찰을 동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현재의 구조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차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3단 구조 문제는 단순히 2단, 3단으로 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에 있어서 검찰이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